배 가까이 붙어 있어 올림피아호만 투망할 수 있는 조업부진을 털어낼 절호의 기회입니다. 조타실에서는 조심스런 참치 추격의 목소리가 울립니다. 50, 430, 60, 340인데. 어둠 속에서 그물이 던져졌습니다. 40m까지 기로가 조금 벌겋게 지나가고 그 밑으로는 기로가 없습니다. 품을 중도에. 네? 그리고 얼마 뒤 참치대를 그물로 감싼 스키프 보트가 모선과 만났습니다. 이제 그물을 조우는 20여 분간의 성패가 달렸습니다. Bottom fish. 공식. Yes, yes. 애타는 선장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다를 뚫어져라 지켜보던 이 선장. 미소가 번집니다. 투망 성공입니다. 용왕이 주신 선물 아닙니까? 이건 공짜 아니면 공짜 말 그대로. 플러스 알파인데 이건. 참치들을 가판으로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터질 듯이 한가득 담겨 올라오는 참치들. 예상대로 100톤가량입니다. 솔로몬에서 떠나온 뒤 처음으로 맛본 대량 어획의 손맛입니다. 어창에는 참치가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가다랑어와 황다랑어, 그리고 눈다랑어까지 일부 섞여 있습니다. 1톤당 1,000달러 전후였던 이 어종의 국제거래 시세는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최근 1,500달러에서 2,000달러 선까지 뛰어 올랐습니다. (100톤가량이) 잡혔으니 이번 투망 한 번으로 최소 15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7천만 원 상당을 잡아 올린 것입니다. 냉동된 참치는 운반선을 거쳐 육지의 공장으로 보내진 뒤 통조림으로 가공될 것입니다. 미국령 사모아. 참치 통조림 브랜드 스타키스트의 공장입니다. 올림피아호처럼 그물로 참치를 잡은 어선들이 얼어붙은 참치를 하역합니다. 크기에 따라 자동으로 선별되고 해동을 한 뒤 깨끗하게 씻는 과정을 거칩니다. 내장 등이 제거된 참치들은 고온의 증기로 쪄지고 넓은 작업장에 늘어선 근로자들이 살코기만 일일이 손으로 발라냅니다. 자동화된 공정을 거쳐 캔에 담겨지면 통조림으로 완성됩니다. 정제수나 식용유 또는 각종 양념이 첨가돼 바로 먹을 수 있는 요리가 되기도 하죠. 전 세계의 한 해 소비량만 80억 개를 웃돕니다. 한국에서는 1980년대 들어서야 소개됐지만 참치 통조림의 역사는 1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이전만 해도 통조림 하면 모두가 정어리를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903년도에 우연찮게 정어리의 어획이 급속도로 저조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남부 캘리포니아의 한 통조림 업자가 그 당시에는 뭐 효용 가치도 없고
또 섭취도 불가능하다고 성가신 의류로 취급이 되는 참치를 정어리 용기에 담게 됩니다. 참치 통조림의 급팽창은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 선도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유럽에서 그 전투에 임하던 병사들에게 아주 양질의 값싼 단백질 공급원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때 선택이 된 것이 참치가 되고 그 결과 남부 캘리포니아에서만의 어떤 어획을 가지고는 그 양을 충분히 커버를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참치업도 점점 더 원양으로 팽창을 하게 됩니다. 전투 식량으로 대량 공급되기 시작했던 참치. 그 시절에는 지금 같은 첨단 어법과 어선 없이도 대량으로 잡을 수 있을 만큼 자원이 풍부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참치 어업이 지속 가능한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태국 방콕. (2년에) 한 번씩 세계 참치 산업계가 모이는 대규모 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치를 잡고 가공하고 유통시키는 기업들이 모여 정보를 교류하는 자리죠. 그런데 개막식 축사에 나선 섬나라 정부 고위 관료들이 참치 자원 감소 상황을 호소합니다. Declining at rates we have never experienced in the past. The current catches are nearly 50% less than what it was in 2006. Our skipjack catches in 2009 were 24% less than it was in 2008. We are extremely worried with this downward trend. 지속 가능한 어업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업계에서도 이견이 없습니다. You're going to see an increasing battle over commodities, particularly water, fuel, and food. And again, for us, an increasing battle over tuna resources, which are at their maximum sustainable yield. Specifically with tuna, you're going to see a real focus on sustainability. And sustainability is going to be a requirement to do business. It's no longer going to be optional. 그러나 이런 흐름을 알고도 기업들이 이윤 확보와 생존을 위해 어떤 형태로든 더 많은 참치를 잡으려 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Why would anyone with a super seiner, such as we've got models of in there, that costs about $500,000 to fill up with fuel, why are they going to put to sea if there aren't enough fish around to catch? You know, it's economic suicide. No one's going to do that.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자원이 감소할 때까지 조업 경쟁을 멈출 수 없을 것이라는 거죠. 집어등에 모인 행운의 참치떼 때문이었을까? 이후 며칠간 올림피아호는 그리 많지 않은 양이라도 투망에 잇따라 성공하며 모두 400톤의 참치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출항 후 3주일이 넘도록 1000톤 규모인 어창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미 만선이 되었을 시기죠. 마음 바쁜 올림피아호가 잠시 멈췄습니다. 잠시 뒤 유조선이 저쪽에서 다가옵니다. 이 해역에는 연료를 판매하는 선박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배달까지 해주는 해상주유소인 셈이죠. 송유관이 바다 위로 연결되고 굵직한 고무 튜브를 따라 40만 리터가 넘는 연료가 공급됩니다. 경유 승합차 5,000대에 주유할 수 있는 양으로 비용만도 수억 원대에 이릅니다. 가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 기름배에서 공급을 해줌으로 해서 작업을 계속 연속으로 할 수가 있죠. 주유와 함께 전력 보강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기관장은 그물을 조우는 장비를 분해해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또 순조롭게 작동하도록 말이죠. 그물을 끌고 나가는 스키프 보트도 바닥 부분의 레일을 보강합니다. 투망 과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갑판장은 상어가 오가는 수심 3,000m의 깊은 바다로 주저없이 뛰어듭니다. 지난 투망 과정에서 그물과 연결된 고리 부분이 왠지 잘 움직이지 않은 듯 했기 때문입니다. 선수에 자꾸 로프가 쓸려가지고 그거 확인하느라고. 어떻던가요? 괜찮습니다. 고속보트에는 참치들이 무서워하는 새치를 그려놨습니다. 좀 강하게 보이고 좀 뭔가 위협적으로 고기를 몰 수 있는데 좀 그렇게 안 보입니까? 그래서 전력을 정비한 올림피아호 수면 탐색에 나섰습니다. 하루 꼬박 탐색전을 벌이고서야 발견한 백파. 새들이 모여들 만큼 꽤 큰 어군입니다. 행운이 아닌 실력으로 수면 아래에 있을 이 녀석들을 끌어올리고 싶습니다. 어부로서의 자존심 문제이기도 합니다. 추격전에 들어간 올림피아호. 그런데 거대한 참치 무리가 꽤 가까워졌는데도 더 이상 다가가지를 않습니다. 다른 경쟁 어선들도 무슨 벽이라도 있는 듯 추격을 멈추고 주변을 맴돕니다. 참치떼가 조업 금지선 안쪽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고기 경계라인 안쪽에 있는 거 빠져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려고. 그럼 어디 잡히냐? 우라통 터지지. 이런 어선에서 고기 잡는 게 일인데.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바다에는 이미 무수한 경계선들이 그어져 있습니다. 태평양의 섬 주변 20에서 30마일까지는 조업이 금지돼 있고 그 밖은 200캐리 경제 수역이어서 해당 국가의 어획 쿼터를 확보하지 않고는 조업할 수 없습니다.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공해도 효율성인 참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 2년간 모두 조업 금지 구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전 세계 바다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여러 국제기구의 관리 대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민간 기업의 자율 규제가 어려운 만큼 각국의 정부들이 국제기구를 통해 규제 조치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정부 대표단이 모인 국제기구에서도 어자원 확보 경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중서태평양의 참치 조업을 관할하는 WCPFC의 2010년 총회가 시작됐습니다. 참치 조업국 그리고 자원을 보유한 태평양 섬나라 등 23개국이 회원으로 조업에 대한 각종 제한을 내놓고 합의가 되면 시행합니다. 자원을 유지하는 것은 최우선 단계고 그 자원 유지하는 상태 속에서 잉여 자원을 각 나라가 최대한 얻기 위해서 이제 활발하게 협상을 하는 거죠. 주요 의제는 눈다랑어 어획량 30% 감축 방안입니다. 2년 전 감축 자체에는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국가 간 이해가 충돌하면서 아직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우리 연근해까지 회유하게 된 참다랑어 치어의 어획량을 제한하자는 의제가 관심사입니다. 양식용으로 치어를 잡다 보니 바다의 참다랑어 자원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이 의제를 내놓은 일본은 이미 인공수정을 통한 참다랑어 완전 양식에 성공한 상태. 막 시작된 한국의 양식 기술 개발 사업은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한국 대표단의 야간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원국 전원 합의제여서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부결되지만 여론의 부담을 모두 떠안아야 합니다. 회원국들에게 한국의 입장을 설득해 동조 세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쪽 정부에서 우리를 갖다 거론하면서 공격한다면은 우리도 과감하게 대응 전리를 해야 된다고 봐고요. 현명하게 싸우는 방법은 반대하는 나라가 누가 있는가를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하고 연합해서 서너 나라가 반대 채택이 안 되잖아요. 일단 오늘 금년 넘기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다음 날부터 한국 대표단은 1대1로 설득 작업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나흘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가 진행되고 마지막 결정의 순간이 왔습니다. 중국의 지지를 얻어내며 회원국들을 강하게 압박한 일본은 참다랑어 치어 어획량 제한 의제를 관철시켰습니다. 한국은 끝까지 반대를 했지만 예외를 인정받는 선에서 물러서야 했습니다. 이거를 언제까지 예외를 인정받는 것은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허락받은 2년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도 참치 자원이 늘어나가지고 실제로 참치가 잡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참치를 우리나라 선망어선이 잡더라도 그걸 정확히 얼마나 잡는지, 그리고 잡는 참치 중에서 치어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그 통계나 이런 것을 확립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걸 저희들이 약속을 했고. 핵심 의제였던 눈다랑어 어획량 30% 감축 방안은 각국의 이해관계가 부딪히면서 이번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I regret to say we failed on the critical issues of capacity limits and in particular the reduction of mortality for pig eye and yellowfin. We agreed a process that we will work intersessionally over the next 12 months so that when we come back to our Commission meeting next year we can take some more enhanced measures to help us deal with big eye tuna, and to us that's particularly important. 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니 남획을 막기 위해 적게 잡아야 한다는 명분에는 공감하면서도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 역시 지속 가능한 어업과 국가 간의 이익이 충돌하는 지점에서는 더 이상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쪽 회의라는 게 다 국가적으로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자원 보호지만 실질적으로는 각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 강대국들은 각종 원조 공세를 통해 실리를 챙기고 있습니다.